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원부국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44개월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갔으며 특히 2023년에만 약 50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2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수치로 주요 수출품인 석탄, 함유,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액은 2022년 대비 11.5% 감소한 약 342조 7천억 원에 그쳤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메이뱅크의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상품 가격을 고려하면 올해도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석탄 수출 1위 국가로서 지난해 석탄 수출량이 11% 증가한 5억 1,8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가스 공급 부족 현상이 석탄 수출 증가를 촉발했다고 광업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에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정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석유가스 규제 당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60만 5,500배럴로 이는 정부의 목표치인 66만 배럴의 92%에 불과하며 2022년 생산량 61만 2,300배럴보다도 적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 역시 일일 평균 53억 7,800만 세제곱피트로 2022년 생산량보다는 많았지만 정부 목표치 61억 5천만 세제곱피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스 규제 당국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시추 작업이 적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 생산량은 원유 59만 6천 배럴, 천연가스 55억 4,400만 세제곱피트로 정부의 예상 목표치보다 실제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채굴하던 유전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 규제 당국은 올해 유전 폐쇄를 최소화하고 15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 경우 당초 예상치보다 원유는 4만 2천 배럴, 천연가스는 3억 2,400만 세제곱피트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 일일 원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 수준이었지만 매장량 고갈과 투자 부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은 일일 100만 배럴,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일 120억 세제곱피트를 달성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아gung 위짝소노 신수도청 차관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공동체 워크숍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신수도 사업 관련 의향서를 제출한 상위 5개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아gung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신한증권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자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주택, 통신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와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깔리만탄섬 누산타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2045년까지 5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약 46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신수도 이전은 건설 단계부터 스마트시티 설계를 고려하여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자르 프라노워 대통령 후보는 최근 선거 토론 후 모든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만약 선거가 결선 투표로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간자르 후보는 2024년 대선이 2차 투표로 이어질 경우 라이벌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간자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아니스 후보와 푸안 마하라니 투쟁민주당 총재와의 우호적인 제스처에 대한 질문에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간자르와 아니스 후보는 선거 시즌 동안 선두주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에게 뒤처져 있습니다.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는 46.7%의 득표율로 선두를 유지했으며 간자르와 아니스는 각각 24.5%와 2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스와 간자르의 득표율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2차 투표에 돌입하게 될 경우 두 후보 진영이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푸안 마하라니 총재는 2024년 대선 2차 투표에서 간자르와 아니스 간의 연대가 성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1차 투표가 실시된 후 정치 지도를 평가할 것이며 이후 향후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주 열차끼리의 충돌 사고에 이어 또 탈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동부 자바 시도아르조의 탕굴랑인 역에서 감비르, 수라바야, 잼버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하여 객차 2량과 기관차 1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탑승객들은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여러 열차들의 운행이 취소되어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영철도공사는 탈선 사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며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열차 티켓 비용은 100%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은 국영철도공사와 관계기관이 조사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 등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현지 시각 11일 포트모르즈비에 14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라 경찰 업무를 정지시키고 정부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라페 총리는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경찰관 급여 지급 중단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재무부 관계자 등을 정직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포트모르즈비에서는 10일 오전부터 경찰과 군인, 교정 공무원 등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2주치 봉급에서 300키나 하나 약 10만 5천 원을 줄였다며 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일부 주민들이 치안 공백을 틈타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를 하면서 소요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포트모르즈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제2의 도시 라에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으며 두 도시에서 1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푸아뉴기니와 안보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파푸아뉴기니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현지 공관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지역은 파푸아뉴기니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사회적 불안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 자바에서 도살장으로 이송 중이던 개 220여 마리가 구조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최근 중부 자바 스마랑에서 도살장으로 향하던 개 226마리를 싣고 있는 트럭을 검거하였으며 트럭에 타고 있던 5명의 관계자는 동물보건 및 축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매주 약 2만 마리, 연간 1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고기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개고기를 금지한 지역은 약 50곳에 달합니다. 특히 2021년 여론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인 93%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광견병 확산 우려로 인해 개고기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복지단체 도그미트프리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한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개 소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